한 주간의 핫한 이슈를 새로운 시각으로 황상민 TV에서 시원하게 밝혀봅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그 나경원 의원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정가병이라는 놈 천벌 받아야 합니다.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정가병이 아니고 정갑영이에요. 영. 네. 아 근데 뭐 저도 그 정갑용인 줄 알았어요. 네, 정갑영이에요. 정갑영. 네. 그 인간은 천벌을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인간은 끝까지 오래오래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면서 본인이 연세대 총장 한 다음에 사회이사나 어디 일자리를 없는 상황에서 꾸질꾸질하게 지내게 되는 게 이 사람한테는 천벌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은 혹시 본인이 그 뭐라 그러지 그 양심의 가책 이런 거를 느낄까요? 아니죠. 아니요. 전혀. 한국 경제에서 사설 쓰면서 잘 살고 있다. 그러네요. 그렇죠. 한국 경제가 뭐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파 이 가장 핵심인데 거기서 사설 쓰면서 잘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잘 사시나 보네요. 근데 이분이 글 쓰신 걸 봤는데 뭐 국가 권력에 기대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건 노예의 마음이라고 오이 훌륭하다.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상하다. 예. 고백을 하시네요. 그렇죠. 본인이 그러고 보니까 결국 노예가 됐다라는 걸 자인하는군요. 예. 근데 또 다른 이슈는 나경원 그 한국당 원내대표가 또 이 네. 구설수에 오르셨는데요. 이 해방 후 반민특위로 국론이 분열됐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문매를 받고 계십니다. 그렇죠. 국론이 분열이 됐죠. 그때 친일파를 엉증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확실히 구분이 됐으니까 국론이 분열된 게 맞죠. 옳은 말 했네요. 근데 왜 문매를 받죠? 이게 그 당시 그 국가보훈처에서 독립 유공자에 대한 그 전수조사를 거쳐서 이른바 가짜 독립운동가를 가려내기로 했다고 밝히자 이번 전수조사에서 공적의 진위, 중복 여부, 추가 공적, 친일 행위 등을 제대로 살핀다고 보훈처가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네. 한편 보훈처는 독립운동사에서 소외됐던 여성과 학생 등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한 이제 논평을 하면서 나경원 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국가보훈처가 과거와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 가짜 유공자는 물론 가려내야 한다. 그렇지만 정부가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인물에 친일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오, 진짜 우려를 하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나경원 이 대표가 실제로 이 속해 있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권력을 잡았을 때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인물에서는 빨갱이라는 올가미로 씌웠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지금 권력을 잡은 세력들은 친일이라는 올가미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우리는 빨갱이라고 공격을 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네요. 자기 고백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친일 프레임으로 이 정부의 역사 공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도 말했는데요. 맞아요. 빨갱이 프레임으로 과거 정부의 역사 공정을 한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늘 프레임을 하나만 쓰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기 다른 프레임으로 대한민국은 권력에 의한 역사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해방 직후 재헌국회에서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구성한 반민특위 활동을 거론하면서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면서 한국에서 이런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렇죠. 똑같네요. 왜냐하면 반민특위를 나중에 이승만은 다 빨갱이 세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으로 또 연결시켜가지고 조봉암 씨 같은 경우에는 사형까지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로 끊임없이 빨갱이와 반일과 또 친일과 이런 프레임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나라다.
이분 나름대로 역사 인식을 제대로 했네요. 근데 이렇게 왜 대중이 이렇게 분노할까요? 대중은 반민특위를 좋아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대중이 친이적인 반민특위를 성향을 좋아해요? 싫어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대중이 분노한다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분노하셨어요? 이- 분노하라 뭐 이랬어요? 그 나경원 그 이 기사에 네. 이 아베 수석 대변인답다 이런 댓글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 나경원 씨가 아베 수석 대변인과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 친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베 수석 대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일 아닌가? 그러네요. 어? 그리고 오늘로서 확실히 알게 됐다. 나경원 저 사람 진짜 순도 100% 친일 매국 후손인 거라는 댓글도 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참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친일 매국 후손이 순도 100%다라고 하면 뭐 나석주 열사의 후손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완용의 후손이라는 뜻인가요? 네. 그럴 때 우리가 누군가의 순도 100%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마치 우리 조상이 이래서 내가 지금 애국자다. 그 원균의 후손이 되는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나중에 원균의 그 초상하고 지금 그 국회의원하고 사진을 딱 비교해 보니까 너무 비슷한 거야. 와, 후손 맞다라는 생각이야. 국회의원 할 때 하는 짓이 진짜 원균이 하던 짓하고 너무나 비슷해가지고 야, 신기하다. 이수신 장군의 후손은 대체 어디서 정치인으로 하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발언이 이분한테 나경원 이 원내 대표한테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지 않나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걸로 가지고 온 신문에 지 이름이 나오고 지가 뭐 했다는 게 나오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에요. 욕을 먹어도 우선 나가는 게 중요한 건가요? 정치인은요, 자기 부고로 지 이름 나가는 거를 제외하고는 뭔 이슈로도 지 이름이 기사에 뜨면 얼마나 뿌듯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오래 살아야죠. 이순신 장군 후손이 남아 있으시더라도 정치 카르텔에 막혀서 정치 못하실 듯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수신 장군의 후손은 내가 존재했음을 저 적들에게 결코 알리지 마라 이러면서 아마 바닷가 옆에서 조용히 사시겠죠. 김좌진 장군의 그렇죠. 자식인 김두한 일가가 정치하는 걸 보면 또 참 특이한. 그래서 선조가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상의 그 업적이든 조상의 결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건 희망사항이지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인간의 행동 특성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주 훌륭하신 생각일 겁니다. 4월 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4월 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첫걸음을 떼고 싶으신가요? 모든 사람은 나와 다릅니다.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WPI 검사를 해보세요. 자신을 찾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이러는 나경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다음 선거에서 나경원이 무슨 지역구인지 아세요? 동작구예요. 동작구. 사실은 다음에 나경원 씨가 동작구에 출마하면 저 떨어진다에 500원 걸게요. 많이 거시네요. 왜 아니 500원 거는 게 보통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경원 씨가 지난번에 떨어질 뻔했는데 그 상대 당 이 후보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듯한 그런 웃기는 짓을 그것도 젊은 의원들이 보낸 바람에 나경원 씨가 참 겨우 당선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나경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다음 총선에서 나경원이 나오는 지역구에서 그냥 떨어지는 걸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럼 500원이 생기는. 500원은 우리 이 배양한테 줄 거예요. 배양이 지금 지역구
배양은 지난번에 못 들었어요? 아니 나경원이 동작구 국회의원이 되면 강남 3구가 아니라 4구로 만들어지는데 우리 아파트값 올라가서 얼마나 좋아. 만약 이 사실이 다음 총선에서 맞아 떨어진다면 박사님한테 정치인들이 다 몰려오지 않을까. 왜요? 몰려왔어 뭐라고? 500은 달라고요? 돗자리 아 돗자리 까는 거요? 자기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 사람 지금도 많이 와요. 어떻게 하면 좋긴 그냥 나가지 않든가 딴짓을 하든가 그 끝까지 나와가지고 작살이 나든가 뭐 각각 거기에 대한 솔루션은 주죠. 궁금하시면 물어봐 주세요. 요즘 이 한국당 의원들이 구설수에 자주 오르고 있는데 특히 5.18 관련해서 망언 5.18 광주 폭동이다 이종명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광주 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됐다. 이제 40년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다시 뒤집을 때 이렇게 지금 구설수에 계속 오르는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구설수에 오르는 발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참 재밌는데요. 자한당이 왜 이런 발언을 더 뚜렷이 하느냐 하면 본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또 과거에 박근혜 정권의 실정이던 박근혜가 꼭두각시였다라는 것 때문에 본인들의 정치 세력으로서의 정당성이나 정체성이 상당히 헷갈려졌거든요. 왜냐하면 꼭두각시 조종을 받는 사람을 자기들의 얼굴마담으로 내세워가지고 정치활동을 했다는 건 누가 봐도 쪽팔리는 거고 누가 봐도 국민들이 안 믿어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성질 나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사실 박근혜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지금 집권 세력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러면 현재 그 야당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해주고 싶어도 저 사람들이 내하고 공감대가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뚜렷하게 내세우는 게 없이 상당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그 모습을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 보여줬거든요. 기껏해봤자 홍준표 대표가 마치 술 취한 할아버지 같은 주정행위는 했지만 그거는 자기들이 생각해도 쪽팔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년에 총선은 오고 뭔가 우리 안 죽었다 그러면서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소위 말해서 적과 악운을 구분할 수 있는 뚜렷한 이슈를 부각시켜야 되는데 그 이슈 중에 가장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거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뭐가 가장 좋겠어요? 지역 감정을 조장하면서 또 특정한 지역을 좀 뚜렷이 고립시키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 나라에서 TK 세력이든 또는 영남 세력이든 또는 기득권 보수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그것을 사실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 천안문 사건으로 하겠어요? 아니면 남북 갈등으로 하겠어요? 아니면 부산 마산 민주화 항쟁으로 하겠어요? 아니면 5.18 광주 민주화 사건으로 하겠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편가르기에 대해서 뭔가 지겨워졌다고 해야 되나? 저는 효과가 없는 방식이지 않나요? 누구한테 효과가 없냐? 그 국민들한테. 그럴 때 대한민국에서의 국민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에 따라서 국민이 궁한 사람과 궁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역 감정으로 가지고 편가르기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나라에서 50대 이후의 사람들한테는 너무 잘 먹히고 팍팍 다가와요. 이렇게 저는 방금 이런 얘기를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60대 아니라서 그래요. 근데 방금 그리고 본인은 한국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안 살았기 때문에 네, 빠졌습니다. 지금 방통심의위원회에서도 네. 지만원 씨에게 미리 심의하는 방송을 또 알려줘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5.18 관련 방송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지만원 씨가 왜 이 방통심의가 여기에 개입하느냐 이러면서 또 인기를 끄는 걸 보면 인기를 끈다고요? 네, 지만원 씨가 아주 이 한국당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땅이 사랑을 받아요. 근데 난 더 재밌는 게 얼마 전에 뭐 이 대한애국당 나와가지고 태극기 부대 데모하는데 그게 윤창준 씨인가요? 그 혹시 기억나세요? 윤창준 씨라고. 박근혜 정부 첫 대변인인데. 그렇죠. 그 그랩 아저씨. 미국에서 성추행 이슈가 있었죠. 그 그랩 아저씨. 네. 그 그랩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이 박근혜가 탄핵이 공작이고 어쩌고 뭐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동네는 그냥 이 뜨고 싶으면 나서고 싶으면 뭔 소린들 못해 라는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지가 뭔 소린지 잘 모르고 떠들어대는 게 되게 치맥기가 있거나 이미 이 세상에서 살 이유가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살 이유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열받을 필요 없고 비난할 필요도 없고, 갈 때가 됐구나. 빨리 안쓰럽게. 그렇죠. 빨리 보내주도록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이렇게 나경원이나 이런 개별적인 발언들이 부각되니까 오히려 황교안이 이름이 쑥 들어가고 힘이 없어 보이는데요. 황교안 어떻게 하면 부각될 수 있을까요? 혹시 한교안 씨 보낸 거예요? 한교안 씨가 보냈으면 일단 이 케이크. 이 케이크가 한교안 씨가 보낸 케이크구나. 그러면 나는 맨 마지막에 먹을래. 여러분들이 먹고 뒤지는지 어쩌는지 봐야지.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자, 그런데 황교안 씨가 어떻게 부각될까요? 라고 하는데, 뭐 황교안 씨가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났다 하면 부각은 되겠죠. 네. 근데 그 이상 뭐 다른 거로 가지고 황교안 씨를 부각시킬 이유가 없는 거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는 않네요.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드립니다. 검사 결과를 같이 보내주실 경우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